안녕하십니까. JK와 위기관리TV 행복한 시간 만들기 박재갑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교육철학자 나딩스의 교육행복론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송성재의 논문에서 인용했습니다. 나딩스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미국의 교육철학자입니다. 그녀는 행복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행복과 교육을 2003년에 출간했습니다. 과거 우리 국민들은 교육을 통해 희망과 행복을 찾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육이 부담과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2013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입시 위주의 가열 경쟁은 학생들의 학업 흥미와 행복 지수를 낮추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현재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7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현 정부의 교육 비전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 이를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 사회를 구현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조선일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조사 대상국인 22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는 자료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2016년 세계일보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에빈 토플러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는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공부만 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현재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를 다니면서 미래 행복을 위한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현재의 행복을 바탕으로 미래도 행복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행복한 교육을 위한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교육 전문가들의 연구와 많은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딩스의 교육과 행복론을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딩스 행복론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둘째로서는 나딩스의 행복론은 어떤 내용인가? 세 번째로서는 나딩스 행복론의 교육 체계와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카테고리인 나딩스의 행복론의 형성 배경은 무엇일까요? 나딩스는 별의 윤리학자이자 교육 철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나딩스 학문의 출발은 별의 윤리학에서 시작했습니다. 나딩스가 주장한 별의 윤리에서는 배려자와 피배려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둘 간의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배려자가 피배려자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배려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딩스는 배려 윤리의 내용을 체계화시켜 교육의 배려 윤리를 적용함으로써 배려 교육론을 펼치게 됩니다. 나딩스 배려 교육론은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그 까닭은 대다수의 학생들과 맞지 않는 교육 과정 때문입니다. 배려 교육론은 전통적인 학문 분야인 자유교육 혹은 교양교육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됩니다. 나딩스는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학습 목표를 구성하는 일에 관여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단순하게 이미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을 모색하고 공식화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학생들이 장차 대부분의 직장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은 협동적인 활동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점, 그리고 학습된 것과 개인적 경험 사이에는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딩스는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늘 대동소이함을 유지하고 있는 교육 과정의 불변성을 비판하며 교육이 변하기 위해서는 자유교육만을 가르치고 있는 현행의 교육 과정이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자유교육을 비판했으며 그 이유는 첫째, 자유교육은 인간 능력의 일부만을 다루기 때문에 이상적인 일반 교육으로서 부적절하고 그러므로 자유교육을 모든
학생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과의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했으며, 두 번째는 편협한 자유교육 과정을 위한 현재의 정치적 이유는 교육을 잘못 안내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은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교육적 이유 또한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교육의 내용은 모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니며 배려의 교육과정이 이에 더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력별 학급 편성에 반대하는 일반적인 주장들은 보편적인 자유교육에 대한 근거와 유사한 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교육의 취지는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교양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못하고 있으며 자유교육의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들을 위해 교육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많은 수의 아이들은 배우기 힘들고 학습 동기를 느끼지 못한 채 교육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나딩스는 10대들의 사고가 늘어나고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떨어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자유교육의 강조로 인한 교육 연장만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이는 충분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딩스는 여러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배려받지 못하는 자유교육을 비판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안합니다. 배려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이며 크게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배려, 친밀한 사람에 대한 배려, 낯선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 동물, 식물 그리고 땅에 대한 배려, 인간이 만든 세상에 대한 배려, 사상에 대한 배려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학교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시작하기라는 경력을 만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나딩스는 기존의 배려 윤리를 교육 조직, 가정 등에 접목시켜 학생들이 배려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고자 교육적 체계를 세워 배려 교육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나딩스의 행복론의 도출병은 무엇일까요? 나딩스가 처음 주장한 배려 윤리를 바탕으로 배려 교육론, 행복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복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려 윤리와 배려 교육론을 알아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에 대해 여러 철학자들과 교육자들은 행복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배려라는 저서에서 나딩스는 삶의 1차적인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에서 배려하고 배려받는 것, 비인간 세계에 대한 완전한 수용과 관여다라고 합니다. 교육의 1차적 목적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배려의 유지와 교양을 주장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기능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약화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정에서 주는 따뜻함, 배려 등은 가정 내 관계의 약화로 소홀해지고 있고, 가정에서 따뜻함, 배려 등을 채우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서라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딩스는 어른들이 건강하고 유능하며 행복한 아이들을 길러낼 공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동의합니다. 학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려와 따뜻함의 요소를 충족시켜야 하는 곳이며, 배려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만큼 더욱 강조되어 교육에서도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삶의 목적을 행복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의 견해를 들며 행복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행복의 불확실한 의미에 대하여 다음같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먼저 자식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대답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여기서 의미하는 행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심각한 질병이나 해악에서 벗어나고 훌륭한 재능을 발휘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자녀들이 가족, 직업,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예의 바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가치들 또는 희망들은 복잡하며 더 많은 설명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여기서 행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행복한 삶을 위해 교육은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딩스도 여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행복과 관련된 가치, 희망들에 대해 설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에 대한 답으로 제시한 것이 행복과 교육입니다. 이 책에서 나딩스의 행복론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교육의 목적 중 하나로 행복을 생각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녀는 배려 교육론의 실천과 경험을 토대로 행복 이론을 주장합니다. 행복론과 교육적 이해가 공허한 이론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 교육론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배려 교육론에서는 기존의 자유교육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삶의 목적이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교육론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교육을 원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며 교육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나딩스는 아이들에게 부합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언급합니다. 나딩스는 모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 학교 생활 중에 발현되길 바라고 있으며 지금까지 주요 관심사가 공부가 아니었던 아이들도 능력을 인정받는 모습을 꿈꾸는 것입니다. 자유교육의 장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배려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부합될 수 있는 대안적 교육 목적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된 목적은 능력이 있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딩스 이론의 특징은 교육과 삶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딩스는 초기에 교육과 삶의 목적으로 행복보다는 배려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중에는 교육과 삶의 목적으로 행복을 강조했습니다. 나딩스 행복론은 배려의 실행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실천적인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딩스의 행복론은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